2026년 7월 29일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동시에 같은 글을 올렸어요. 한국어로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붙은 설명은 더 짧았어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이 짧은 글 하나가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려면 먼저 그해 6월로 돌아가야 해요. 레코딩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래미를 주관하는 그 조직이 6월 16일에 신설 부문 5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였어요. K-팝, J-팝, C-팝을 전부 한 부문에 묶은 상이었죠. 언뜻 보면 좋은 취지 같아요.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을 조명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팬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해 3월 나온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빌보드 200의 1위로 데뷔했고 첫 주에만 64만 장이 팔렸어요. 10년 만에 나온 그룹 최대 기록이었고 올해의 앨범 후보로도 거론되던 앨범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만약 방탄소년단이 이 신설 부문에 출품한다면 정작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레코드 같은 본상 경쟁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예요. 지역으로 따로 묶어놓으면 아무리 잘 팔리고 잘 만들어도 메인 무대에는 못 오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팬들 사이에서는 이 부문이 방탄소년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방탄소년단이 첫 수상자가 된다면 이 신설 부문의 존재감이 단숨에 커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그림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7월 29일 방탄소년단은 그 미끼를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 경영자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아시안 팝 부문은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과 성장을 조명하기 위한 신설이고 이 부문의 출품에도 본상 후보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해명이 딱 하나를 못 건드렸어요. 애초에 나온 비판, 그러니까 왜 굳이 지역으로 나누냐는 그 질문 자체는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8월 1일 방탄소년단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북미 투어를 재개했어요. 그래미 보이콧 선언 이후 처음 여는 스타디움 공연이었죠. 관객석에는 이런 패널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래미 꺼져라. 누가 누굴 필요로 하는데? 자랑스러운 이방인. 공연 이틀간 모인 관객만 15만 7천 명. 이날 부른 곡 중 에일리언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원래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정체성을 다룬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이 이날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는 팬들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이날 미국 공연에서 태극기를 형상화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래미 보이콧 이후 이 장면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흐름이에요. 방탄소년단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크게 움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국 지방정부들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부터 시작이었어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방탄소년단의 토론토 방문에 맞춰서 이 이틀을 BTS 위켄드로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시내도로 일부를 BTS 대로로 임시 명명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콘서트 하나 때문에 도시가 도로 이름을 바꾼다는 게 보통 벌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릴랜드주 웨스무어 주지사는 볼티모어 공연에 앞서 한국어 자막이 들어간 특별 환영 영상을 직접 공개했고요.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는 공연 기간을 엘파소 BTS 위켄드로 지정하고 에스티마도 아미고라는 상까지 만들어서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8월 24일이었어요. 일리노이주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공식 선언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맞춰서 이 날짜를 BTS 데이 인 일리노이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선언문 안에 담긴 문구가 이상적이에요. 방탄소년단이 정신건강 인식 제고와 자기애, 자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핵심 메시지가 일리노이주의 시민적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명시했거든요. 한 주의 주지사가 K-팝 그룹 하나의 콘서트 날짜를 두고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한 거예요. 이게 벌써 캐나다 한 곳, 미국 3개 주에서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지방정부는 방탄소년단을 향해 공식 선언문까지 내면서 환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그래미, 그러니까 레코딩 아카데미는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미 출품 마감일이 지나면서 벌어진 일과 그 침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볼게요. 자, 그래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 출품 마감일은 8월 22일 오전 10시였어요. 날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하루가 지나가는 방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논란이 있으면 주최 측에서 마감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레코딩 아카데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8월 14일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 경영자가 성명을 냈거든요. 최근 2주 동안 K-팝, J-팝, C-팝, 인도 음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왔다면서 아시안 팝 부문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하이브도 포함됐다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말도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의견 수렴은 했다. 해와도 나눴다. 근데 결론은 없다. 마감일인 8월 22일이 지나갈 때까지 이 부문을 없앨지 유지할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결국 이 부문이 살아있는 상태로 출품 기한을 넘긴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미 입장에서 가장 쉬운 선택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부문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부문에는 방탄소년단만 걸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J-팝, C-팝, 인도 음악계까지 이미 다 관계자 논의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부문을 없애면 다른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신설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근데 유지하면 방탄소년단이 출품을 거부한 상태로 계속 남는 거고요. 어느 쪽을 택해도 그래미 입장에서는 손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선택이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해외 팬들 반응이 흥미로운 지점에서 갈렸거든요. 결국 아미들 때문에 다른 아시아 그룹들은 이상을 못 받게 생겼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 부문이 애초에 포용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아미도 알고 있었다는 반박도 나왔어요. 특정 지역으로 경계를 나누는 순간 오히려 성공한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본상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해외 매체들 사이에서는 이 신설 부문 자체가 방탄소년단의 미국 시장 점유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아리랑 앨범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바이닐 CD 앨범이었고 빌보드 200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는 게 그 분석의 근거였죠. 여기서 잠깐 숫자로 좀 짚어볼게요. 방탄소년단의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는 4월 경기 고향에서 시작해서 23개 나라 34개 도시를 돕니다. 공연 횟수만 85회 넘게 잡혀있고요. 뉴저지 공연까지 포함하면 이미 88회를 소화했어요. K-팝 가수 단일 투어 기준으로 역대 최다 회차 기록이에요. 첫 번째 북미 투어에만 팬 84만 명이 모였고 뉴저지 이틀 공연에 다시 15만 7천 명이 왔어요. 투어 전체로 보면 이미 관객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투어의 경제적 파급력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거라고 분석했어요. BTS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그래미가 침묵하는 사이 미국 지방정부와 시장 자체가 방탄소년단을 향해 답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상 하나를 놓고 눈치를 보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예 도시 이름과 주정부 문서를 동원해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이 온도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서 짚어볼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와 이렇게 얽힌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3번 다 수상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빌보드 차트 1위, 전 세계 투어 매진, 유엔 연설까지 하는 그룹인데 정작 미국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그래미에서는 번번이 문턱을 못 넘는다는 거였죠. 그러다 2026년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아시안 팝이라는 부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문이 생긴 타이밍이 좀 묘했어요.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나온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본상에서는 계속 밀어내면서 대신 새로 만든 아시아 전용 상자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처럼요. 그래미라는 시상식 자체의 역사를 잠깐 짚어볼게요. 레코딩 아카데미는 1957년에 설립됐어요. 거의 70년 가까이 미국 음악 산업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조직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권위에 균열이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비영어권 아티스트가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정작 그래미 본상에서는 자꾸 밀려나는 패턴이 쌓이다 보니까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그래미가 세계 음악의 흐름을 이제는 뒤늦게 따라가는 처지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그래미가 기준을 만드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음악이 먼저 바뀌고 그래미가 나중에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번 방탄소년단의 출품 거부는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낸 입장문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래미라는 단어조차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침묵할수록 오히려 화제성은 더 커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K-팝 팬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 얘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래미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며칠째 계속 쏟아졌어요. 이별을 통보한 쪽은 조용한데 온 동네가 대신 시끄러워진 셈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장 8월 27일과 28일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공연이 잡혀 있어요. 일리노이주가 이 이틀을 BTS 데이로 지정한 바로 그 공연이죠. 이후에도 투어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중동과 일본까지 남은 일정이 있고 전체 85회 이상 잡힌 스케줄 중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69회 그래미 어워즈 본식은 내년, 그러니까 2027년 2월 8일 한국 시각 오전에 열립니다. 후보 명단 발표는 11월 17일이에요. 여기서 진짜 관전 포인트가 나와요. 출품 마감은 지났지만 아시안 팝 부문 자체를 없앨지 유지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레코딩 아카데미 전체 이사회와 시상후보위원회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최근까지 확인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1월 후보 발표, 그리고 내년 2월 본식까지. 그래미가 이 부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후속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한쪽에서는 상 하나를 두고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도시 이름을 바꾸고 주지사가 공식 문서에 서명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이 온도차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대로라면 그래미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이 먼저 움직이고 지방정부나 대중은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상 하나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먼저 나서서 답을 내려버린 상황.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어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장면이 K-팝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2013년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신인 그룹, 미국 시장은커녕 국내에서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로부터 13년. 지금은 미국 여러 주의 주지사가 이 그룹의 콘서트 날짜를 맞춰서 공식 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공식 선언문은 지역 스포츠팀의 우승이나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일에나 나오는 거거든요. 해외 아티스트, 그것도 K-팝 그룹의 콘서트 하나에 이 정도 급의 환대가 이어진다는 게 사실 전례가 많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한 곳이 아니라 4곳, 5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캐나다 토론토, 미국 텍사스, 메릴랜드, 그리고 일리노이까지.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결국 지문은 이거예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라는 상 하나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들이 미국 음악 시장에서 밀려난 걸까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보이콧 선언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환대는 더 활발해졌어요. 공연장 관객 수도 줄어들기는커녕 뉴저지 이틀 공연에서만 15만 명 넘게 모였고요. 투어 전체 누적 관객은 16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래미라는 상 하나가 이 그룹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었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원래 상이라는 건 받는 쪽이 아쉬워하고 주는 쪽이 권위를 갖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구조 자체가 흔들렸어요. 방탄소년단은 상을 안 받겠다고 먼저 선언했고 그래미는 그 선언 앞에서 오히려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됐어요. 출품 마감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을 못 내놓은 것도 결국 이 부문을 없애든 유지하든 손해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갇혀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받는 쪽이 아쉬운 게 아니라 주는 쪽이 눈치를 보는 상황.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온도차는 그래미와 미국 지방정부 사이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연방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식은 여전히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이미 각자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일리노이주 선언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방탄소년단의 핵심 메시지가 일리노이주의 시민적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요. 정신건강 인식제고, 자기애, 자선활동. 이런 단어들이 한 주의 공식 문서에 그대로 담겼다는 게 생각해보면 꽤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UN 아동기금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진행해왔어요. 155개 나라와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과 심리 지원 활동을 이어온 거고요. 이런 활동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번 일리노이주 선언문 같은
공식 인정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콘서트 하나 때문에 나온 즉흥적인 환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장 가까운 일정부터 보면요. 8월 27일과 28일 시카고 솔저 필드 공연이 있어요. 일리노이주가 BTS 데이로 지정한 바로 그 이틀이죠. 이후에도 투어는 계속돼요. 남은 일정 중에는 중동과 일본까지 포함돼 있고 전체 85회 이상 잡힌 스케줄 중 상당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11월 17일이에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이 이날 발표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미가 결국 아시안 팝 부문을 없애는 경우예요. 이러면 방탄소년단의 보이콧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남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예요. 이러면 방탄소년단 없이 이 부문 첫 수상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자체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는 11월과 내년 2월 본식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본식 날짜인 2027년 2월 8일 한국 시각 오전. 그날 그래미 무대에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날의 가장 큰 화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7월 29일 방탄소년단이 올린 그 짧은 문장.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캐나다 도로 이름이 바뀌고 미국 세계주에서 공식 선언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작 이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그래미는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바다야 쪽에서 침묵하고 대신 응답한 건 도시와 주정부였다는 것. 이게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K-팝이 처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목표는 명확했어요.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래미 무대에 서는 것. 그게 성공의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미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 도시와 주가 먼저 나서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11월 후보 발표 그리고 내년 2월 본식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볼 만한 지점이에요. 이런 소식들 놓치지 않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같이 확인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